를 사용할 때 제가 준비물로 이렇게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김형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 굴절력계에 포함되어 있는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굴절력계는 안경광학 분야에서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타각적 굴절 검사 기기의 한 종류입니다. 이 장비에 1987년부터 역반사 조명 기능이 포함되었고, 이 기능을 현재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이러한 기능은 현재 다양한 장비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회사의 자동 굴절력계에는 이러한 역반사 기능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반사 조명이라는 것은 눈 안쪽에 빛을 비추어서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안매체, 즉 각막, 수정체, 유리체와 같은 곳의 불투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역반사 조명 기능은 슬릿램프를 이용하거나 레티노스코프를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임상에서 이러한 슬릿램프를 사용하기가 힘들고 레티노스코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가 실제 너무 작게 보여서 이러한 혼탁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동 굴절력계에 포함되어 있는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 눈의 크기보다 3배에서 4배가량 확대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 C와 같이 자세하게 안매체의 혼탁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B의 경우에는 슬릿램프로 확인한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백내장을 확인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레티노스코프를 이용해서 확인하게 되면 그림 B와 같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 그림에서 보는 것보다 동공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제 혼탁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 임상에서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안매체의 혼탁인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중에서도 흔한 종류인 낙 및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 및 백내장은 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눈에 점한한 경우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어두운 실내 환경에서는 나한 시력과 교정 시력이 아주 좋게 나타나지만 실제 밝은 곳으로 나가게 되면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주간맹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직접 측정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자동 굴절력계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해서 확인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앙 부위의 혼탁 부위가 관찰되고, 이러한 혼탁 부위에 의해서 실제로 측정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측정할 때, 자동 굴절력계를 측정할 때 중앙이 아니라 약간 아래 좌측이나 아래 우측과 같이 백내장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공의 중앙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측정한 결과값을 가지고 임상에서 타각적 굴절 검사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실 텐데요. 어차피 이 자동 굴절력계에서 측정되는 값은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아예 측정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각적 굴절 이상도를 대략이라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는 것보단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내장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피질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질 백내장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노년 백내장의 한 종류로 전형적으로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앙 부위로 점차 확산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전형적으로 쐐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피질 백내장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질 백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각 증상을 살펴보면 주로 단한 복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가장자리, 동공의 가장자리 부분에 쐐기 모양의 혼탁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자동굴절력계 측정 상황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동공은 검게 확인되고 혼탁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경화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경화 백내장은 노년 백내장의 한 일종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정체 핵이 딱딱하게 굳어 발생하는 백내장입니다. 이러한 핵 백내장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자각 증상을 살펴보면 주로 근거리 시력은 좋지만 원거리 시력이 떨어지고 굴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근시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두 개의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A와 같은 경우는 피질 백내장은 없이 핵경화 백내장만 있는 경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핵경화 백내장과 피질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자,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약간 진주알과 같은 투명한 형태의 혼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진하진 않지만 원형의 혼탁을 볼 수 있게 관찰할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검은색으로 동공이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흔하진 않지만 어린 아이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선천성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태어나고 나서 이른 나이에 발생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자각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연한 기회에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거나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하는 중에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중앙 부위에 혼탁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중앙 부위에는 약간 좁쌀 같은 모양의 검은색 혼탁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선천백내장의 특징은 유아핵,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시절에 그 수정체 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부위의 그 유아핵 부위만 혼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성장하면서 수정체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성인 핵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 부위에 혼탁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형적으로 아주 둥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실제 자동굴절력계의 일반적인 촬영 장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사용해서 확인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중앙 부위에 혼탁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활용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의 관찰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을 수술하게 되면 백내장이라는 것은 수정체가 나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혼탁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러한 혼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정체의 피질과 핵을 제거해내게 됩니다. 수술적으로 제거해내게 됩니다. 그 후에 눈 안쪽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게 되면 근거리 시력이 좋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돋보기를 추가로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수술한 경우에 안경사가 임상에서 어떠한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수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백내장
수술, 문진을 통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동 굴절력계의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어떠한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수술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 두 가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중에서도 회절성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수술한 경우에 역반사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한 장면입니다. 실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측정 모드에서는 전혀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중앙 동공 부위가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 동공 부위를 확인하게 되면 원형의 줄무늬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줄무늬 모양은 각각의 회절 격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안에 무수히 많은 초점을 만들어서 각각의 거리에 따라서 먼 거리부터 가까운 거리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인공수정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내장 수술이나 눈 속, 눈 안쪽 수술을 한 경우에 나타나는 각막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 각막의 부종, 각막이 부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같은 눈 안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이 붓게 됩니다. 그것을 각막 부종이라고 하고, 이러한 각막 부종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각막의 5개의 층 중에서 데스맷막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데스맷막 주름은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아니면 레티노스코프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 굴절력계에 포함되어 있는 역반사 조명 기능을 사용해서 확인하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마치 마른 땅의 바닥이 갈라지듯이 여러 가지 선의 모양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동공 중앙 부위에 마치 논 바닥이 가뭄이 졌을 때 갈라지듯 하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측정 모드에서는 전혀 관찰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각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마이어상 이외에 그 뒤쪽에 약간 얇은 회색의 원형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반사상은 인공수정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반 측정 모드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것을 문진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정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마이어 이미지를 관찰했다면 어떠한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는지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 발생한 훈황 혼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황 혼탁은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훈황 혼탁은 그 백내장 수술을 하는 중에 남아있는 수정체의 상피세포가 증식해서 발생하며 수정체의 후낭에 섬유성 혼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탁이 발생하게 되면 시력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시력 저하를 유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이러한 훈황 혼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황 혼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역반사 조명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 두 가지는 자동 굴절력계의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해서 훈황 혼탁이 발생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의 그림과 우측의 그림은 각각 다른 사람의 눈이고 실제로 훈황 혼탁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여지는 주황색 사진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에 구멍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훈황 혼탁이 발생하게 되면 안과에서 이런 훈황 혼탁에 의한 시력 저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야그 레이저라는 특수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정체의 후낭에 구멍을 뚫어 그 혼탁 부위를 제거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자, 실제 이런 훈황 혼탁이 있는 사람의 눈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측정 모드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정체 후낭에서 발생한 이러한 훈황 혼탁의 형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황 혼탁의 형태와 그러면 실제 이것이 백내장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백내장과 같은 경우는 검은색의 진한 혼탁의 형태로 관찰이 되고 이런 훈황 혼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한 형태의 혼탁이 아니라 약간 상대적으로 투명한 형태이고 둥근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각막에 발생한 다양한 혼탁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막에 할 수 있는 혼탁 중에서 가장 흔하게 임상에서 관찰되는 혼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혼탁이 각막 이상증입니다. 각막 이상증은 선천성 질환이고 유전성 질환으로 10대에서 천천히 시작되어 20대 이후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혼탁의 경우에는 혼탁이 심해지기 전에는 시력 저하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탁이 점점 심해질수록 원거리 시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복시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시는 단한 복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각막 이상증이 있는 경우에 환자를 측정한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만 일반 측정 모드에서는 관찰이 어렵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주 자세하게 검은색 혼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탁과 수정체에 발생한 혼탁도 약간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혼탁이 수정체에서 발생한 혼탁이라면 펜라이트를 이용해서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전혀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막에 만약에 혼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펜라이트를 이용해서 육안으로 관찰한 경우에 각막에 흰색의 혼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라이트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직접 육안 관찰을 하고 또 역반사 조명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여 이것이 수정체에서 발생한 혼탁인지 각막에서 발생한 혼탁인지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반사 조명 기능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원추 각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좌측에 있는 A 그림은 정상적으로 직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각막에서 반사되어 보이는 마이어 이미지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어 이미지의 두께가 고르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 B를 보시게 되면 일정한 부분이 아주 얇게 보여지는 부분이 관찰됩니다. 이 부분이 각막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각막이 얇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어 이미지의 두께는 실제로 각막의 두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측정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각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마이어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되어지는 타각적 굴절 검사 값에서 상당히 많은
난시가 측정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세히 관찰을 해보게 되면 마이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고른 두께를 형성하지 않고 어떠한 일정한 부분에서 얇게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한시 방향의 마이어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좀 얇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원추각막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각막의 앞쪽에 위치해 있는 눈물층이 비정상적으로 마른다면 지금 마치 마이어 이미지의 일정한 부분이 얇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이러한 원추 각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좌측의 그림과 같은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상은 토포그래프, 즉 각막 지형도 검사기라는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각막의 전체적인 면의 굴절력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각막의 두께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원추 각막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임상에서 이러한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할 수 없다면 그림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각막에서 반사되는 자동 굴절력계로 측정된 확인한 각막의 마이어 이미지의 전체적인 두께를 확인하여 어느 일정한 부분이 아주 심하게 얇아져 있다면 원추 각막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타각적 굴절 검사의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체적인 현성 난시의 값과 각막 난시의 값이 3디옵터를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막 난시와 현성 난시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림 B와 같이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의 각막의 두께가 얇아져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막에 발생한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막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흉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막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각막염을 심하게 앓은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혼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흉터는 주로 글라인더 작업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에게 주로 나타나는 흉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흉터는 그라인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쇠를 갈아내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쇠 조각들이 눈에 튀게 되고 박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일부러 제거하지 않더라도 깊게 박히지 않은 이런 조각들이 빠져나가고 난 후에 그 부위에 발생하는 흉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막염을 심하게 앓고 난 후에 발생한 혼탁과는 다르게 이러한 혼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형태를 띠고 있고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많은 시력 저하를 호소하진 않지만 불규칙 난시에 의해서 난시가 유발되고 교정 시력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혼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육안 관찰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자, 직접 이 사람의 촬영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측정 모드에서는 이 사람이 이러한 흉터에 의한 약한 혼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약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혼탁 유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발생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난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성 난시이기는 하지만 불규칙 난시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상에 의해서 각막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좌측 A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측정 모드에서도 각막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어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아주 심하게 불규칙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각막의 손상이 발생한 부위와 그 깊이까지도 확연하게 쉽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이 사람을 실제 측정한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마이어 이미지가 각막에서 반사되는 마이어 이미지가 상당히 찌그러져 있고 각막이 불규칙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상에 의해서 이러한 손상이 발생했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범위에 걸쳐서 손상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한다면 이러한 혼탁 부위와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문진을 통해서 이러한 각막의 손상이 왜 발생했는지도 추가적으로 물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상 각막 절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상 각막 절개술은 라식과 라섹과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이 나타나기 전에 시행되어 왔던 수술입니다. 각막의 일정한 깊이와 두께로 각막의 가장자리를 절개하여 각막의 중앙 부위를 넓게 퍼뜨려 각막의 굴절력을 낮추어 근시를 교정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라식과 라섹과 같은 다양한 굴절 교정 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법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이러한 굴절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이 안경원을 방문하게 되면 역반사 조명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눈 수술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 좌측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 펜라이트를 사용해서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안으로 관찰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 그림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여서 확인을 한다면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사람의 촬영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측정 모드에서는 전혀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관찰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역반사 조명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각막의 가장자리 부분에 절개한 부위에 혼탁이 발생되어 있는 선형의 방사상 형태의 혼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러한 그 방사상 각막 절개술을 통해서 그 굴절 교정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눈은 방사상 각막 절개술로 근시를 교정 수술했고 왼쪽 눈은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교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각막 짓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막 짓무름은 주로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거나 또는 산소 투과성이 낮은 콘택트 렌즈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도 이러한 각막의 짓무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막 짓무름은 워낙 미세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가 아닌 상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육안으로 확인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동 굴절력계의 일반적인 모드에서도 좌측의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마이어 이미지가 각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마이어 이미지가 불규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역반사 조명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혼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막 짓무름에 의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혼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측정 모드에서는 각막에서 반사되는 마이어 이미지가 약간 불규칙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사용하여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아래쪽에 혼탁 부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각막에 발생한 아주 미세한 진물음에 의한 혼탁도 관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막 앞쪽에 위치하여 있는 눈물막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 TBU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TBUT는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라고도 하며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이 검사법은 실제로 슬릿 램프를 사용해서 눈물층을 플루오레세인 염색약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고 그러한 눈물층에 건조반이 형성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플루오레세인으로 눈물막을 염색하고 나서 눈을 감지 않고 유지하게 한 상태에서 그 플루오레세인 아래쪽에 플루오레세인으로 염색되어 있는 눈물막이 마르게 되면 플루오레세인이 눈물을 염색시키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관찰됩니다. 그것을 건조반이라고 하고 이러한 건조반이 나타나는 시간을 측정해서 안구건조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이러한 슬릿 램프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 사람의 눈물의 질적인 상태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눈을 깜빡이지 않은 상태의 초기에 화면이 되겠고 오른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각막의 중앙 부위에 건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두세 번 정도 깜빡이게 한 후에 눈을 감지 않고 유지시킵니다. 그러고 속으로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재다 보면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각막의 중앙 부위에 눈물막이 말라서 깨지게 되면 그 부위가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눈의 눈물막의 안정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게 되면 TBUT를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형성하는 맨 아래쪽의 점액층과 중간층인 수성층과 제일 위쪽의 지방층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눈물막이 눈물의 양이 수성층의 양이 적거나 또는 지방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눈물이 쉽게 마르게 되고 그림의 아래쪽과 같이 눈물막이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눈물막이 깨지기 때문에 검게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막과 눈꺼풀의 이상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군날개입니다. 이러한 군날개는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외선을 많이 쏘이거나 또는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농부나 작업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날개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는 어떠한 시력 저하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날개가 점점 진행하여 동공의 중앙 부위를 침범하게 되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도 발생시키게 됩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게 되면 군날개가 발생한 상태를 자동굴절력계를 통해서 확인한 장면입니다. 마이어 이미지의 코 쪽 부분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역반사 조명으로 확인하게 되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중간 부위에 혼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군날개를 제거하더라도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군날개가 붙어있던 부분에는 혼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탁은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동공을 침범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왼쪽 눈은 군날개가 전혀 없는 상태의 눈이고 오른쪽 눈은 군날개의 수술을 받은 후의 상태입니다. 군날개 수술을 받았지만 동공을 이미 침범한 후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공의 중앙 부분에 혼탁이 발생했고 이러한 사람의 경우에는 굴절력을 측정하게 되면 불규칙 난시가 측정되게 되고 교정시력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속눈썹 찌름증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지금 그림의 좌측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드로 관찰을 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모드로 관찰을 하여도 속눈썹이 찌르고 아래쪽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고 있는 상태를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지만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관찰이 가능하고 실제로 어느 부위에 닿아 있는지 어느 정도 닿아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촬영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7세 여자아이고요. 여자아이의 아래쪽 눈썹이 속눈썹을 상당히 많이 찌르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를 역반사 조명으로 확인하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속눈썹이 단순히 눈의 안쪽으로 나와 있는지 실제로 각막을 자극하고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홍채에 발생한 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채 뒤유착입니다. 홍채 뒤유착은 주로 급성 포도막염이 발생한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이 사진은 13세 여자아이였고요. 이 여자아이가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호소하며 안경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 시력 검사를 할 때는 동공의 모양이 약간 불규칙하게 관찰되지만 빠르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공이 불규칙한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 동공이 불규칙한 상태를 더 정확하게 관찰이 가능했고 이 아이는 안경을 처방하지 않고 안과적인 검사를 먼저 받도록 권유를 했고 안과 진료를 받은 후에 치료가 끝난 후에 다시 재검사, 굴절 검사를 통해서 안경 처방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관찰해 보면 동공이 불규칙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채 후유착이 심하지 않다면 더더욱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관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홍채가 뒤쪽 수정체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이런 홍채 후유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홍채 해리입니다. 홍채 해리는 주로 외상에 의해서 홍채의 근 부위, 즉 홍채의 가장자리 부위가 공막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좌측의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한시 방향의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위가 홍채가 실제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만약에 윗눈꺼풀 위쪽에 나타나 있다면 사실 관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역반사 조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동공 중앙으로 빛을 입사시켜서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동공뿐만이 아니라 홍채가 떨어져 있는 부위를 통해서도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오른쪽 사진의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실제 동영상 촬영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측정할 때는 지금 5시 방향입니다. 5시 방향에 홍채 해리가 발생했지만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그 5시 방향의 홍채가 떨어져 있는 부위로도 동공 중앙으로 입사시킨 빛이 빠져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홍채 해리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홍채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눈속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홍채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그 손상은 일반적으로 수술 중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의 사례 같은 경우는 동공의 손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촬영 모드에서도 쉽게 관찰이 가능하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한다면 아주 미세한 이런 동공 손상이 있더라도 실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오른쪽의 눈은 홍채의 손상이 없는 상태이고 왼쪽 눈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홍채가 손상을 받아서 홍채의 모양이 불규칙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리체의 혼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체의 혼탁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별 모양 유리체증입니다. 별 모양 유리체증은 유리체에 칼슘 침착물이 침착되어 혼탁이 발생하는 유리체 질환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별 모양 유리체증이 발생하게 되면 육안으로는 어떠한 형태도 관찰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자동굴절력계의 촬영 모드에서도 전혀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 같이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마치 올챙이 알과 같은 형태로 둥근 형태의 혼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탁이 각막이나 수정체에서 나타나는 혼탁과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체의 혼탁과 각막이나 수정체의 혼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체는 젤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눈의 경우에는 별 모양 유리체증이 없고 왼쪽 눈에는 별 모양 유리체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환자에게 혼탁이 관찰이 되었다면 환자의 눈을 오른쪽, 왼쪽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하여 이러한 혼탁이 움직이는지 유동성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혼탁이 되어 있는 부위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즉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은 유리체에서 발생한 혼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리체에 발생한 부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리체의 안쪽에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부유물이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아니면 그 슬릿램프의 슬릿램프를 통해서 관찰은 가능하지만 안경원에서 임상에서 자동굴절력계라거나 다른 장비를 통해서는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굴절력계의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아주 미세한 부유물들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유물도 유리체에 발생한 부유물도 마찬가지로 별 모양 유리체증과 같이 눈을 움직여 보게 하여 이러한 혼탁 부위가 혼탁된 상태가 유동성,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 또한 유리체에서 발생한 혼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측정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미세하게 혼탁된 부위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눈을 오른쪽, 왼쪽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여 이러한 혼탁되어 있는 부유물이 유동성을 보인다면 이것은 유리체에 발생한 혼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기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콘택트 렌즈 피팅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좌측에 그림을 보게 되면 자동굴절력계의 일반 측정 모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쪽에 각막의 마이어 이미지가 불규칙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약간 찌그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동공의 중앙 부위에 원형의 경계선이 보이게 되고 이러한 경계선은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와 주변 부분에서 연결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계선입니다. 이러한 경계선이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는 콘택트 렌즈가 너무 플랫하게 피팅되어 콘택트 렌즈가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자,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ARK 자동굴절력계의 측정 모드에서는 마이어 이미지가 약간 눌려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피팅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자동굴절력계의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동공 부위에서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와 주변 부분의 연결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경계선이 동공 부위에 나타난다면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공막 잔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공막 잔류는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어린 아이 때 임신 9개월 때에 동공을 덮고 있던 막이 사라져야 하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로 태어났을 때 관찰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린 아이들을 우연히 시력 검사하던 도중에 발견되고 그림 좌측에서 보게 되면 자동굴절력계의 일반적인 측정 모드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홍채에 남아있는 막을 관찰할 수 있지만 자동굴절력계의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를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만약에 심하지 않다면 시력 저하는 크지 않지만 이러한 동공막 잔류가 심한 경우에는 아주 큰 시력 저하도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촬영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측정 모드에서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역반사 조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미세한 동공막 잔류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16세 남아에서 나타난 것이고 특별한 시력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동굴절력계의 역반사 조명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굴절력계들이 많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유용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동굴절력계에는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 이러한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동공의 크기라거나 각막의 크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실제 측정한 장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에 선이 두 개 보여지게 되고요. 이러한 선을 앞쪽과 좌우로 움직여서 동공의 크기 또는 이것을 점차 늘려서 각막의 크기, 즉 가시홍채 직경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혼탁된 부위가 각막에서 발생한 혼탁인지 수정체에서 발생한 혼탁인지 유리체에서 발생한 혼탁인지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익히지 않는다면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혼탁이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혼탁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었다면 우선 펜라이트를 이용해서 육안으로 관찰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육안으로도 흰색의 혼탁이 관찰된다면 그것은 각막에서 발생한 혼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막에서 발생한 혼탁 중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각막 이상증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통해서도 각막에서 발생한 이상 유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체에서 발생한 혼탁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전혀 관찰이 불가능하며 또한 백내장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 및 백내장의 경우에는 동공의 중앙 부위에 아주 진하고 두꺼운 형태의 혼탁이 관찰되게 되고 자동굴절력계의 일반 측정 모드에서 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질 백내장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부터 동공의 중앙 쪽으로 쐐기 모양의 혼탁이 관찰됩니다. 그럼 이런 전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각막이나 또는 유리체의 혼탁이 아니라 수정체의 혼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러한 유리체의 혼탁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유리체에 발생한 혼탁은 눈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 보도록 하여 그러한 혼탁의 유동성이 있다면 즉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유리체에서 발생한 혼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동굴절력계의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안경사가 임상에서 다양한 굴절 검사를 하는데 참고 자료로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